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고 있고, 오는 시점 기준으로 아모림이 경질됐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얘기할 게 아주 많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은 최근에 감독들이 이렇게 잘려나가고 있잖아요. 마레스카, 아모림.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안전한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머지 이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현재 리버풀이 4위인데 네. 최근에 있었던 리즈전, 풀럼전 어떠셨나요? 욕하면 안 되죠. 이거 지금. 근데 뭔가 시도를 해보려는 건가에 대한 모습도 없었고, 뭐 평소대로 하려는 걸 밀고 나가려는 모습인지도 모르겠고, 진짜 그냥 무색무취의 경기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팬으로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경기를 봤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무색무취라는 게 되게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포스테코글루 예를 들어볼게요. 네. 포스테코글루 때는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라인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부상도 많고 문제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세울 수 있죠. 너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없으면 자르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뭘 하는지 모르겠는 감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테나흐가 그러다가 잘렸거든요.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슬롯은 그 이적 시장에 지금 새로운 선수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시도는 많이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능력 부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 또 있고요. 토트넘도 프랭크 어떻게? 저희 감독님도 뭘 하려는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요. 아모림 다음이 저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왜 그들보다 우리 감독이 더 먼저 안 잘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많더라고요. 왜 그들은 순위가 더 높은데 우리 감독이 안 잘리고 더 남아있을까? 저는 사실 감독도 탓이 있지만 요새 경기를 보면서 전 선수들이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기본기도 안 되는 선수들을 데리고 갔다가 어떤 감독이 그렇게 올려놓을 수 있겠냐고요. 사실 패스 미스가 너무 많고, 특히 이번 오늘 선더랜드 경기 때도 진짜 턴오버가 너무 많아서 서로 그냥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패스가 계속 끊겼잖아요. 그러면서 역습 상황이 나왔을 때도 썬더랜드가 사실 못해서 나온 역습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살려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다고 생각해요. 한 10번? 그거를 어떻게 하나도 못 살려냐. 하나도 못 살려서 결국에는 세트피스 골로 넣는, 정말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 많았는데, 일단 패스 미스는 전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해요. 첫 번째, 상대가 너무 압박이 심해서 패스를 잘 못하는 거.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 근데 압박 없고 우리가 패스할 수 있을 때 그때 제대로 못하는 거, 그건 기본기 문제거든요. 저는 또 이 패스 미스 나는 이유가 뭐냐면, 패스 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 안 잡은 선수들이 길을 만들어줘야 주죠, 패스를. 근데 너무 안 뛴다. 그런 부분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토트넘 지금 선수가 문제야. 오케이. 근데 이게 선수의 의지 때문에 안 뛰는 걸까? 아니면 감독이 지시를 제대로 못하는 걸까?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간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감독이 그걸 끌어내지 못한다면 감독으로서 이제 오래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마레스카, 아모림과 지금 뭐 프랭크의 차이는 보드진한테 되드냐 안 되드냐 맞아. 아닐까 싶어요. 성적적인 명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있다고. 아모림도 좀 사이가 안 좋게 된 건가요? 아모림도 최근에 리즈전에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 나는 매니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모림이 더 큰 걸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깨달아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위쪽에서 뭐 그런 게 있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갈등이 터졌고, 그러니까 이제 성적 안 좋아도 그래도 좀 믿고 가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 데리고 있을 필요 없지 해서 지금 경질이 된 게 아닌가. 프랭크도 얼마 그럼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 사항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사실 경질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파기는 하거든요. 음. 근데 요새 인터뷰 하는 거 보면 약간 좀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스러운 인터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걸 밟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약간 프랭크가 뭔가 아빠 같은 감독이 아니라 엄마 같은 감독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좀 이렇게 기가 약하다고 해야 되나? 기센 선수들을 막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스펜스 같이 이런 껄렁이들이 대드는 거 그런 걸 이렇게 팍 누르지 못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어쨌든 선수단 장악이 정말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이 선수들의 마음에서 그 뜨거움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토트넘은 뭔가 그게 좀 잘 응집이 안 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점이 높다. 보통 이렇게 좀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해서 좀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저점 땅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진짜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들어가고 있어서 요 며칠 경기를 보면서 아 감독도 뭐 문제가 있구나. 진짜 말씀하셨듯이 휘어잡는 게 없으면 선수들이 그런 집중력도 더 없을 거고 뭔가 하려는 의지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저는 최근에 아스날 토트넘 경기 봤을 때 손흥민 선수 뛰었던 아스날 토트넘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약간 한일전처럼 엄청 막 빡세게 그런 투지가 보였는데 이거는 4대1 그냥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에서도 너무 느껴져서 선수단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감독이 못 잡으니까 선수단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기도 해서 저는 두려움을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북런던 더비 얘기하셨는데 4대1 게임은 저는 프랭크가 그냥 마음에서 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기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비겨볼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선수들한테도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은 자기가 속으로 두려워도 나가서 개박살 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저는 그나마 선수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어때요? 아스날은 선수단 장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잘 돼요. 제가 느껴지는 건 토트넘과 리버풀은 팀을 얘기하면 선수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손흥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라라든지 근데 여기는 아르테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잘 되는 팀은 감독의 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리버풀 잘 될 때도 클롭의 팀이라는 저는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보드진과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드진이 감독을 믿어주면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르테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선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도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좋은 선수단 가지고 있으면 서브에서 불만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팀 가면 주전이거든. 지금 아르테타는 그 정도 규모가 있는 스쿼드를 운영하면서도 선수들의 언해피나 이런 게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오랫동안 보드진이 아르테타를 믿어준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전구도 켜고 맞아요. 그래 소매치기도 고용하고 맞아. 그리고 맞아. 리버풀 경기 전에 그 리버풀 응원가도 틀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박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투머치다, 오그라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결과로 나오니까 저는 그러니까. 팬으로서 너무 좋아요. 전 좀 궁금한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감독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뭐 에멜이라던가 아르테타라던가 그게 뭔가 믿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이 되게 힘들죠. 뭐 결국에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미래를 보고 믿어줘야 되는데 그 믿어주는 일이 시간도 들고 돈도 막 수천억 뭐 조 단위로 깨지잖아요. 몇 년이면.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당장의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 보고 그 느낌이 오잖아요. 뭐 얘는 그래도 어떤 걸 하려는지 알겠어.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감독을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말 안 들어버리면 아무 이 얘기 자체가 그냥 필요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영입보다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사실. 뭔가 이렇게 너무 감독이 토트넘은 많이 바뀌니까 자주 바뀌니까 저는 그래서 프랭크를 믿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작년에 했던
그 성적을 갖고 어쨌든 프랭크가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팬들의 반응은 다 이제 프랭크 그만 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주장을 잘라요. 주장을 잘라서 약간 감독의 조금 친화적인 주장을 만들어서 감독 혼자 안 되면 감독이랑 주장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 어때요? 약간 우리 외대골 같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프랭크 감독을 왜 그렇게 좀 더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선수들이 지금 없잖아요. 메디슨, 클래스, 솔랑키가 없고 그리고 저번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골을 토트넘에서 넣었던 선수들이 존슨 이제 가서 없죠. 솔랑키 없죠. 메디슨도 많이 골 넣었는데 없죠. 손흥민까지 없어요. 그 골 넣었던 4명이 다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프랭크 경질은 아직 조금 이르다. 우리 감독이 없어서 이르다. 이거는 근데 토트넘 팬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갈리는 거라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근데 요즘 토트넘 문제 뭐냐면 세트피스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프라인을 넘어야 되죠. 근데 하프라인 못 넘어요. 이게 지금 경기를 보기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왜 토트넘은 하프라인 못 넘을까? 일단 1번, 삼선 자원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벤탄쿠르가 퍼포먼스가 너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포스텍 때 안 좋을 때도 막 리그에서 인터셉트 순위 1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벤탄쿠르가. 그런 게 좋았는데 요즘은 그냥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팔리냐를 원래 쓰다가 안 쓰더라고요. 그레이나 뭐 베리발 이런 선수들을 쓰는데, 여기서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가설? 이거 보드진이 좀 푸시를 한 건가? 그러니까 어린 선수를 육성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레이를 꽤 비싼 돈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레이가 투입되면서, 그레이는 저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중앙 미드필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토트넘이 원래 잘했던 그 수비가 색깔이 옅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느낌이 미드필더에서부터 들어버리고 위쪽으로 공이 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프라인을 못 넘는데 그 앞에 있는 선수에 아무리 금치를 해놔도 공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또 이적 시장에서 삼선을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게 됐습니다. 아니면 삼성 힘들면 발밑 좋은 골키퍼를 영입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던데. 비카리오도 그것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라야 같은. 옛날에 저희 방송 한참 많이 할 때 같이 볼 때 와 진짜 비카리오는 비카리오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한 것 선방을 같거든요. 잘하긴 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비카리오 문제가 뭐냐면 멀리 못 차요. 나 이런 골키퍼 처음 보네 또. 아니 진짜 아니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거 말고 하프라인을 못 넘기는 골키퍼는 또 처음 보네. 근데 어제 이제 저기 썬덜랜드전 비카리오 볼 때 골 먹힌 것도 비카리오가 골킥 이상하게 차서 거기서 이어져서 골 먹힌 거고, 마지막에 이제 1대1이라서 토트넘이 막 로메로, 반더벤 이런 선수도 막 올라가 있었어요. 키 큰 애들. 거기까지 킥이 안 가. 정성용 골키퍼는 골도 넣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두 팀은 골키퍼가 되게 좋긴 하잖아요. 맞아요. 알리송도 그죠? 좋죠. 너무 좋은 선수가 대신 이제 몸이 좀 유리라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커요. 골키퍼가 그렇게 많이 다치기 쉽지 않은데. 그쵸. 골키퍼인데 왜 햄스트링이 나오고 골키퍼인데 왜 자꾸 어디가 아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있으면은 너무 그러니까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선수긴 해요. 마마르 있잖아요. 마마르랑 차이 좀 느껴지세요? 많이 느낍니다. 너무너무 많이 느껴서 이게 전 시즌에는 그래도 세컨 키퍼도 너무 잘해줘서 알리송 장기 부상 나가도 든든하다였는데, 이제는 아니니까 이게 큰일이다. 마마가 나오면 됐다. 이게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센터백이 지금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마마를 욕한다기보다는 센터백의 뎁스도 너무 얕고 수비력이 너무 저조한 상태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키퍼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먹힐 거
다 먹히면 안 돼요. 그 중에 몇 개는 슈퍼 세이브 해줘야 그 돈을 받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슈퍼 세이브를 어쨌든 몇 번은 기대하기 때문에 데려온 건데 마마르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냥 먹힐 거는 먹히는 느낌이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애매한 골키퍼인 것 같아요. 라이언 어때요? 네. 컵 대회 이런 데 나가면 경기가 이렇게 승부가 안 나면 마지막에 페널티 차잖아요. 그것만 좀 아쉬워요. 그런 거에 장점이 좀 덜한 선수, 딴 거에 비해서 덜한 선수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파를 내보내긴 맞아요. 하는데 그거 아쉬운 거 빼면 뭐 다른 거는 너무 다 케파는 이제 경기장에서 들어오는 건 안 하는데 나가는 거 잘하죠. 승부차기를 케파가 잘 막더라고요. 맞아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데려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교체 카드 끝까지 한 장 남겨놓다가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아스날이 뭐 승부차기로 가게 되면 케파를 충분히 승부차기 전용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각 팀에서 우리는 여기가 필요해 이런 위치가 있을까요? 먼저 아스날부터.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우리 팀은 어디가 필요할까? 있어요? 없더라고요. 근데 굳이 찾자면 라이스랑 수비맨디 자리 좀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에요. 라이스가 너무 계속 갈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스날에서 라이스, 수비맨디 중요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뇌르고르가 그 정도만큼의 서브치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라이스의 서브를 뭐 메리노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메리노도 미드필더는 스트라이커를 더 잘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스날은 뭐 딱히 이렇게 생각이 나진 않네요. 어디를 좀 보강을 해야 된다. 리버풀은 어때요? 리버풀은 그냥 시즌 초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건 저희가 센터백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윙 자리가 너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지금 약간 저는 코 꼈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 시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시티와 이번 시즌 리버풀의 차이 뭐냐면 시티는 영입을 안 한 상태에서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면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리버풀은 지금 다 샀어. 그러니까 사놨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좀 처치 곤란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요. 어쨌든 우승하는 팀은 풀백이 되게 좋더라고요. 항상 돌아보면. 근데 리버풀은 풀백이 딱히 특색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풀백으로 많은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브래들리도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3-24 때 그때 되게 잘했을 때가 있어요. 한 이맘때요. 24년도 1월 이쯤이었는데 브래들리도 좀 부상 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평범해진 느낌이 많이 들고 프림퐁은 또 풀백으로 쓰기엔 너무 공격적이고 케르케즈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잘하진 못해. 열심히만 해요. 네. 좀 안쓰러워요. 어쨌든 지금 뭔가 주전급으로 써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너무 많이 썼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썼고 너무 많은 선수들을 보강은 아니고 그냥 너무 많은 선수들을 영입만 해서 이제 그 선수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저희 부상 선수들도 너무 많이 생겼고 그나마 기대를 했던 게 좀 수비적으로 부족하면 좀 탑 쪽에서 많이 득점을 내서 차라리 강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삭도 부상이 또 되고 이제 전반적으로 득점 장면이 많이 안 나오고 살라도 부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하나를 건드린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리버풀은 좀 이적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크기도 하고 지금 들려오는 것도 좀 잠잠하고 좀 보드진들의 뭐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여름에 많이 이적을 했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더 이상 그에게 감독님에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지원을 해줄 것 같지는 않은 상태라 반다이크가 되게 오랫동안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뭐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같이 간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반다이크 인생 커리어에서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다이크라는 진짜 역대급 선수 중에 한 명이 자꾸 이 파트너가 계속 뭐 부상이고 뭐 마팀 나오다가 누구 나오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코나테를 좀 지난 시즌 찾은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번 시즌은 완전히 뭐 말썽을 부리니까
만약에 계희가 이번 시즌은 저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온다.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리버풀? 많이? 아 근데 게이도 어쨌든 나이도 있고 이제 반다이크의 다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반다이크가 짝을 찾은 느낌이라서 저는 게이도 게이고 근데 그냥 센터백에 대한 지금 보강이 그냥 너무 안 된 느낌이라서 저는 신기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결국 센터백 2명으로 지금 시즌을 4개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2명은 또 부상을 안 당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터백을 즉시로 쓸 수 있는 즉시 자원이 필요한데 지금 나와 있는 선수가 사실 있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조금씩 거론되는 인물들은 너무 비싼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이미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 뭐 거론되는 금액만 봐도 4,500만 파운드가 이러니까 그럴 거면 5,000 파운드 좀 더 써서 개이 될 것 같지. 맞아. 그리고 그냥 너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 센터백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팀이 과연 즉시 자원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건 또 아니야. 그럼 이 돈을 쓰는 가치가 있나? 그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돈을 안 쓰고 센터백 없이 경기를 임할 수 있는가? 2명으로? 그 2명도 사실 반다이크 나이가 너무 많고 이미 한 번 부상을 크게 겪었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고 코나테 선수도 물론 그렇고 그러니까 리버풀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 앞쪽 뭐 비르츠 뭐 이삭이 어떻고 이건데 사실 진짜 큰일 나는 데는 여기예요. 하체 부러지면 진짜 시즌 그냥 아웃이에요. 어느 라운드에서 경기에서 얘네들이 너무 무너지냐의 차이인 거지 이번 시즌 안에 무조건 한번 터지긴 할 것 같은 불안함이 매해 있어요. 매 경기 때마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2명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이제 오른쪽 윙어도 찾아야겠지만 생각보다 지금 키에사도 나왔을 때 딱히 퍼포먼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민테라는 선수 되게 괜찮게 보거든요. 저는 네. 이제 귀엽게 김민태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김민태가 이 체력이 좋았을 때는 또 왼발이고 그리고 압박도 잘하고 그 다음에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이거 리버풀 팀 컬러랑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잘 맞고 민태 선수가 양발로 사실 오른발을 쓰는데도 두려움이 전혀 없는 선수고 양쪽에서 다 뛸 수 있는 선수라서 오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근데 브라이튼은 좀 선수 사가려면 돈 많이 줘요. 맞아요. 탐만 난다. 탐만 난다. 그리고 리버풀 지금 공격 자원이 살라 빼면은 왼발이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왼발잡이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리버풀 어려운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 맞아요. 지금 스스로가 스스로를 꼬아버린 그런 상황이라 누구 하나 이렇게 대책을 잘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토트넘은 어떤가요? 토트넘 이적 시장 어딜 좀 보강하면 아우 내가 속 좀 시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다예요. 지금 존슨도 이제 나갔고 일단 윙어 양쪽 다 필요한 것 같고요. 전 풀백이요. 풀백 사우? 아니 스펜스 이제 안 쓰고 싶고 밴델이 차라리 나은 것 같고요. 포로도 진짜 강철이라서 지금 안 다치고 있는 거지. 아니, 포로 대신 또 스펜스가 나온다? 저 스펜스는 이제 안 보고 싶어서. 스펜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꺼드럭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기장에 뭐 자신들 보러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좀 하는데 스펜스가 뭐 축구를 리오넬 메시처럼 잘한다. 그러면 뭐 오케이죠. 그럼 맞춰주는 거죠. 한데 그 정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썬더랜드와의 경기에서 이제 교체 투입하려고 이제 프랭크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좀 선수들은 감독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듣는 신용을 좀 합니다. 이렇게 뭐 눈을 마주친다든지 네네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스펜스는 뭐 여기 이렇게 딱 팔을 올려놓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질 않아요. 프랭크 감독 눈을. 그 보기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감독 얘기는 일단 들어야죠. 그 계약 기간 안에 있는 한은 그게 선수가 해야 될 마땅한 그런 건데 저번 이제 패싱 사건부터 해가지고 스펜스 같은 선수는 차츰차츰 이제 출전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 데이비스 어제 딱 보면서 저는 되게 모범적인 선수다. 사실 어제 보니까 되게 침착하더라고.
안정감이 저는 조금 확실히 있지 않나 다른 선수들보다는. 벤 데이비스는 기본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본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기본기 안 좋은 선수들은 공 잡고 나서 되게 마음 급해요. 내가 이 공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압박 들어올 때도. 근데 벤 데이비스는 자기가 기본기 좋으니까 잡고도 여유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침착하게 전개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벤 데이비스는 어쨌든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발 빠른 윙어한테는 좀 벤 데이비스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벤 데이비스 이제 장기적으로 어쨌든 스쿼드 구상에서는 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풀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골키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골키퍼 바꿔야 돼요. 비카리오 비카리오는 제가 봤을 때는 킥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미드필더는 어때요? 저는 미드필더도 토트넘이 좀 애매 이런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르도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니 보내버리는 걸? 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모든 그러면 팀이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또 그레이를 또 키우는 게 또 맞나 싶었는데 그레이 요새 너무 못해요. 그레이도. 아니 어제 무한이도 진짜 보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답답해서. 그 썬더랜드전에서 이렇게 무한이한테 와가지고 무한이가 오른발로 잡으려다가 공 센 거 있어요 하나. 알죠. 그거 손흥민이었으면 어떻게? 바로 왼발로 잡고 왼발 슛 골키퍼 장갑 찢어지죠. 막. 아 진짜로. 근데 무한이는 거기서 공 흘려버리고 이런 거 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지금은 뭐 선수단 장악도 좀 애매하지. 미드필더 중에 누굴 핵심으로 써야 될지도 애매하지. 또 보강해야 될 포지션 많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 약간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 수비수들이 계속 골 넣고 있잖아요. 어제 로메로 최전방 뛰어가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진짜 기가 차던데요. 아니 로메로가 저기 왜 있어? 깜짝 놀랐어요. 공격수들이 제대로 골을 못 넣어주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로도 많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니, 저는 진짜 텔을 리스펙하는 게 텔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한국에서부터 욕 엄청 먹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랬나요? 어쨌든 근데 텔이 그래서 그런 내외적으로 상처가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축구할 때 보면은 제일 과감해요. 슈팅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들이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중하위권 수비 수준이 장난 아닙니다. 공격수한테 완벽한 기회가 진짜 시즌 중에 몇 번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조금이라도 열리면 때리는 공격수들이 결국엔 득점 많이 할 거다. 리버풀에서 에키티케가 성공하는 이유예요. 에키티케가 그냥 기회 있으면 막 때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몇 번 라이브 보면서도 했는데 선수들이 너무 완벽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토트넘도 그래요. 근데 그러기에는 리그 전체적인 수준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 완벽한 걸 기다리려면 모든 선수의 합이 좋고 완벽한 축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축구를 할 수가 있느냐. 맞아요. 그런 팀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거 자자.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막 옛날에는 그 득점왕이 30골 넘는 그런 득점왕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게 좀 쉽지 않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새 프리미어리그 보면은 어부발을 다 봐줘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이러고 이제 공을 잡잖아요. 근데 뒤에서 센터백들이 약간 어부발을 해버려요. 그리고 넘어지잖아요.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파울 안 불어줘요. 심판들의 그런 경향성 그런 것들이 되면서 공격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기회를 잡지 못할 것 같다는 스트라이커들이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엔 완벽한 찬스는 더 줄어들 것이고 기회 열려서 때린 선수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트넘도 그런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좀 욕심 부려야 된다. 이기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또 촬영일 기준 한 20라운드까지 했습니다. 전반기 끝났는데 각 팀의 전반기를 이렇게 소감식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토트넘부터 한번. 토트넘은 두통의 원인이다. 나의 최근 두통의 원인이었다. 좋습니다. 네. 리버풀 한번. 저는 오히려 말보다 약간 짤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리버풀 아직 정상 영업합니다.
리버풀 아직 정상 영업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있는 선수들로 저희가 열심히 요 재료들로 맛있는 한상 차림 한번 해볼 테니까 네.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리버 파이팅! 진심인가요? 저 진짜 진심이에요. 네. 리버 제발. 파이팅! 리버풀 정상 영업합니다. 아스날의 전반기는 내가 봤던 아스날들 중에서 최고였다거든요. 물론 그만큼 부상도 많았고 딴 데도 부상이 많았지만 우리도 부상 많았고 저기요. 근데 집중해 여기에 주세요. 그 따뜻한 부금 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실 것 같은데. 전반기 아스날은 나한테 진짜 행복이었다. 모두들 다치지 말고 화이팅 해줘라 제발. 좋습니다. 이 세 분들의 이런 그 멘트나 이런 게 또 시즌 끝나고는 또 어떻게 또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지 이게 저는 또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적 시장이 좀 시작하는 단계인데 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이적 그 소식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축진먹이었고요. 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